예,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이달 18일부터 20일로 결정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처음으로 비핵화 시한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4월 말 판문점 선언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정세를 그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인데요. 김홍걸 의장 모시고 한반도 정세와 미나협의 활동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 특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 보셨을 겁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18일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방북 결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 예. 예, 그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후에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예. 그 정도면 이제 9월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이 나서서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가 지금 당사자이면서도 또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또 그것은 북측과 미국 측이 우리를 신뢰해주고 역할을 맡겨줘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방북해서의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었다 하는 느낌을 받고요. 또 미국 측과 아직 깊이 있게 이 결과를 놓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을 볼 때 좀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시한을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비핵화 협상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일 텐데 그래서 뭐 방금 내 중재자 당사자이면서 중재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쪽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 이제 정영 실장이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북미 관계가 전개될지를 예상을 하시는지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특사 갔다 온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을 빨리 가고 그런 다음에 좋은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치르고 이런 것도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이 북미 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고 그것을 미국 측에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해서 확실하게 그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에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어제 날짜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좀 도출이 돼야 앞으로 더 긍정적인 신호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미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비핵화에 대해서 영구적이니 완전한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우리가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의 종전선언 요구를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의는 좀 선의로 봐달라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확실히 했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할 때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나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믿고 진행을 하겠다 할 수 있는 명분은 일단 좀 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 화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 같은 사람이 갈 때 좀 답을 줘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당연히 뭐 누구나 아는 거지만 강력한 이 강대국이고 이 협상에서 갑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처럼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을 남북이 나서서 체면을 살려주고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열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연히 2000년 이제 처음 했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잘 아신 햇볕 정책은 이 북한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강대국들을 다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서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과 공동 번영을 이루어내자는 것이 햇볕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봐서는 남북이 손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내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아마 고인께서는 하시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주변 국가의 정세까지도 함께 파악을 하면서 한번 동북아 전체 평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제를 바꿔서 몸을 담고 계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창립 20주년 맞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친이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민간이 먼저 교류를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민화협에 대한 창당을 굉장히 좀 주선을 하셨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주년이라는 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참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민화협이 20년 전에 처음 생길 때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이 대화가 좀 여의치가 않을 때였죠. 북측에서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남북 관계가 안 좋았고 북측에서는 햇볕 정책도 미소를 띤 채 접근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흡수통일하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민간이 먼저 나서서 교류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있고 민간의 역할이 따로 있다 하는 점에서 그때 뭐 소대 방북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이런 걸 계기로 민간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신 건데 예. 지금은 물론 정부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 한반도 평화 문제는 온 국민이 다 나서서 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저희 민간 평화통일 대북교류 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이 신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구호 문자도 보냈고요.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한반도 평화 뉴 브릿지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평화 뉴 브릿지 운동 어떤 개념입니까? 새로운 다리 운동 제안하신 건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남북 사이에 사실상 건너기 힘든 바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바닷물이 잔잔할 때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지만 심한 파도가 칠 때,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나쁠 때는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이 북미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문제가 조금 속도가 느리게 가더라도 남북 관계는 튼튼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놓자는 것이죠. 예. 튼튼한 다리를. 그래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한 것도 먼저 진보 세력인 3인당 정권에서 내놨던 동방 정책을 정권이 바뀐 후에 우파인 기민당 정권에서도 그걸 바꾸지 않고 꾸준히 이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예. 그를 촉구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북쪽에서 보기에도 남쪽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그 뜻에서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속성, 연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해서 북측과 함께 뭐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 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고를 봉안하는 사업을 예. 남북이 합쳐서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가 돼서 진행하고 거기에 뜻있는 일본 분들까지 예.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동북아 평화 운동의 일환이고 북일 관계, 한일 관계 개선의 한 작업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주최로 이 각계각층 분들을 모시고 예. 거기서 상봉을 하는 또 많은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 행사를 준비 중인데 어제 이 북측에서 마침 예. 또 그 일을 적극 추진하자는 이 서한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저희 그 행사가? 희망은 준비가 되는 대로 예. 10월 달 중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희생자 유해 봉환 작업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전과 지금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8월 초에 일본에 가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북측도 같이 참여해서 남북의 공동 사업이고 예. 거기에다가 과거와 달리 일본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일본 언론도 좀 많이 와서 관심을 보였고 일본 정부 측의 어떤 대접도 옛날과는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쉬쉬하면서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마치 뭐 몰래 쉬쉬하며 해야 되는 죄진 사람처럼 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일본 정부 측과도 협의를 하면서 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이것도 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을 다녀오셨잖아요. 지난 7월에 7년 만에 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평양을 보셨을 텐데 북한 사회 예전에 갔을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을 좀 느낌을 받고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신 분들이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평양 거리는 많이 발전하고 좀 활기가 넘치는 그런 게 느껴졌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몇 년간 이제 경제 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것에 지금 국가 정책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길거리에 있던 과거와 달리 반미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고 그분들이 이제 남쪽에 과거에 적대시했던 남쪽의 보수 세력, 일본, 미국 이런 쪽을 얘기할 때도 과거와는 달리 뭐 이렇게 험한 언사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좀 예전보다는 합리적으로 변했다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양 거리에 개발도 많이 됐지만 그런 반미 구호나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 최우선이 됐다 이거죠, 이제는. 방북 기간 동안 누굴 만나셨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제 북측 민화협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김영대 회장, 예. 또 양철식 부회장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눴고 또 통일전선부의 리태건 부부장과도 만나서 예. 그런 지금 말씀드린 유골 봉환 문제라든가 이 남북 교류 문제, 민간 교류 문제 그런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쪽 우리 쪽으로 남쪽으로 한 번 더 오시지 않나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가셨으니까 답방 형식으로 올 계획은 없나요? 예,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러니까 북측 분들을 남쪽으로 모셔서 어떤 행사를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많이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 민화협도 그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또 계획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아무래도 남북 교류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죠. 예, 그렇죠. 북측과 상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의 희망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9월에 거치면서 남북 교류의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 자주 북과 남측이 서로 교류하고 또 수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또 북측 분들이 남쪽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네.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그리고 상시화를 위해서 활동을 예, 하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미래 목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